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재편이 시작되는 서곡일까요?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에 합의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심각한 내분 양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진통 끝에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유승민 전 대표는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열기 전부터 공개냐 비공개냐를 놓고 격론이 오갔는데요. 결국 두 번 표결 끝에 한 표 차로 추인했습니다. 바른정당계에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의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과반 동의면 추인할 수 있다라고 서로 의견 달랐는데요. 바른미래당 의원은 모두 29명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23명이 오늘 참석했는데 찬성이 12, 반대 11명, 한 표 차이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유승민 전 대표는 굉장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당의 진로를 놓고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여운을 남긴 말인데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욱 의원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모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는 오늘로써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반수 표결, 택도 없는 소리고 원내대표의 신임부터 물을 겁니다. 오늘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제도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모인 이 의총이 저는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하면 언론을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오늘 공개할지 비공개할지에 대해서까지 표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과반수로 표결을 유도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오늘 말할 것이 회의들이 언론에 의원님들 알려드릴 공부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 수 있다. 예? 전부 다 알려드릴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뭘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론한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 게 있다. 네, 전부 다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전부 다 브리핑 하겠습니다. 예. 표결이 끝났고 과반이 넘었다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표결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투표를 했습니다. 두 번 다 12대 11로 한 표 차이로 과반으로 그쪽이 한 표가 많았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3분의 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오늘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서는 당론이 없는 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영신 교수님. 바른미래당이 합의안을 추인을 했지만 의원총회를 하면 할수록 더 틈새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빨리 헤어져야 할 정당이죠. 원래 창당부터도 명분이 없고, 또 합당을 그 후에 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일부고, 예. 그 합당 자체도 명분이 없는 거고, 이제 명분 없는 결렬로, 이제 이별로 예. 가는 것 같아요. 원래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렇게 합쳐졌는데 네, 그렇죠. 두 당이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는 다른 정당 만들 때가 무슨 얼음하고 연탄입니까? 예, 두 당은 얼음하고 연탄처럼 전혀 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 할 수 없이 유승민 또 안철수 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생존을 위해서 만든 정당이에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승민 쪽은 영남계가 대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 온 분들은 호남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두 당이 정치적이나 이념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화합할 수가 없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화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그런데 해보겠다고 만든 거 아닙니까? 화합에서 만들려면 예. 그동안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패스트 트랙을 놓고 서로 뭐 전혀 다른 시각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렇게 오랫동안 싸우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아주 피곤한 정당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헤어질 바에는 빨리 헤어지는 게 낫고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좀 어려운 말로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지금 차마차면상 바로 한국당 들어가겠다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예. 지금 바른정당계 예. 바른정당계 출신들 그게 한 8, 9명 될 겁니다. 그분들은 빨리 한국당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도 정치적 생명이 있는 거고 또 국민의당계 일부도 또 이 국민의당으로 평화한 민주당이죠. 예. 이쪽으로 돌아와야 민주평화. 예. 호남에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손학규 대표라든가 지도부가 현재 내용 상태를 좀 돌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바른미래당 간판을 자기 총선까지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 속에서 패스트 트랙 예. 여기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패스트 트랙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예. 보수 쪽 또 호남계 자꾸 싸움만 해서 갈라서려면 빨리 국민들한테 네. 짜증나게 하지 말고 갈라서려면은 빠를수록 좋다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차재원 교수는 오늘 의총 모습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아마 당의 지금 이 양대 축이 안철수, 유승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손학규 대표까지 본다고 한다면 세 축이 있다고 한다면 세 명이 다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서 이제 현실적 분당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봤는데 뭐 그 시간이 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바른정당계 출신들 그 원언을 더 따져보면 새누리당 계열들이 지금 오늘 아마 지금 선거제 패스트트랙 부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뛰쳐나갈 명분은 분명히 이제 손에 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결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밖으로 나갔을 경우 그러면 지금 이 선거 패스트제를 그러니까 선거제의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한 투쟁을 하려고 하면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손을 잡고 해야 될 사안인데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아직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 출신 의원들하고 아직까지 뭔가 손을 잡을 아직 준비는 돼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스스로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도로침박당의 목소리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 국면에 빠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른미래당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해볼만 하고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당의 실질적인 주인인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연동제가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돌아가서 당을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쯤 돌아갈까? 복귀 시점을 두드리고 있지 않을까? 예. 말 그대로 세 명이 다 각자의 이 꿈을 꾸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한자를 써주셨는데 그래서 삼색몽이라고 쓰신 거죠? 예. 우리 뉴스와이드 젊은 분들도 많이 세 보시니까 가지, 한글도 좀 세 가지 써주세요. 다른 꿈을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다른 꿈. 세 가지 색깔의 다른 꿈. 앞에는 손씨, 그다음 안씨, 유씨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네. 제가 해석을 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의원. 참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양대 정당에 있는 분보다도 훨씬 합리적이고 성품도 좋으시고 그런데 정치력이 발휘가 안 돼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번에 사실은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거를 사실은 날려버리고 바로 분열로 가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어떻든 이 과정 속에서 현재 원내대표인 김관영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 지금 선거법을 포기하면 예.
공수처법을 살리고 예. 당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 이미 지금 한 20자 되는 권역별 부분 연동형 석패자 구제하는 비례대표제 이게 이번 선거법의 내용입니다. 예. 한 20자 돼요. 예. 이거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해도 이 제도로는 내년 총선을 절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야당에서 극렬하게 저지를 하게 되면 최장 330일이 필요하고 그러면 내년 3월 중순경에 이 법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현재 253개 선거구를 225개로 줄여놨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 총선은 4월 15일 날 치릅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선거 과정은 2달 전부터 최소한 법적인 과정이. 그리고 더 앞서 당기면 우리가 예를 들면 예비 후보 등록하잖아요. 예. 그럼 넉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3월 달에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법으로는 선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그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중요한 않는 게 공수처법에 대한 중지안을 관철시킨 겁니다. 예. 공수처법의 가장 핵심되는 문제가 뭐였냐면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제 삼았던 게 청와대 입맛대로 해서는 곤란하다. 거기에다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런데 실제로 김관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뭐냐면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명을 넣어서 5분의 4의 동의.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사람도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합의안이. 그리고 기소에 대한 권한도 현직 검사,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제한을 해놨어요. 굉장히 잘한 안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손학규 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덜커덩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보지 말고 4당이 합의를 보지 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예. 이거 둘 다를 못 봤냐? 그러면 적어도 실효성이 없고 이제까지 관례도 없는 선거법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선거법을 제1야당 합의 안 보고 관철시킨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그러면 공수처법이라도 동의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다 발행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항상 싸우는 1당 2당이 아니라 제대로 화합하고 조정하고 국회를 풀어가는 이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좌우지간 욕심이 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두 가지 안 다를 합의해놓고 그거를 오늘 밀어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 예. 우리가 지금 바른미래당 내부를 조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정태근 의원께서 좀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도 결사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어제 나경원 대표를 만나서 예. 우리 선거법은 계속 합의를 추진하겠다 당신들하고 같이 그럼 공수처는 받아라 예. 라고 했으면 아마 나경원 대표가 그것까지 못하겠다고 할 명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럼요. 정진남 교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좀 전에 정태근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예. 지금 한국당의 입장이 거의 묻지마 반대 아니에요? 지금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왜? 묻지마 반대가 가져온 이 수학이 지금 괜찮고 쏠쏠하거든요. 예. 뭐 이런데 지금 빠져있다는 느낌이고요. 주제가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인데. 네, 그쪽을 좀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추진했지만 결국은 분당 트랙에 들어선 셈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분당 트랙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 가장 좀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저는 유승민 의원이 왜 패스트트랙의 그 절차의 입법 절차, 어떻게 보면 엄연한 국회법에 따른 입법 절차예요. 예. 이 절차를 문제 삼는지 이것은 단지 당의 어떤 그 분열상에 하나의 명분을 찾는 것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실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요. 무슨 날치기 통과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몸싸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거 하지 말자고. 그렇죠. 2012년도에 박근혜 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제안해서 소위 이른바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예. 이 만든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명분을 잡아서 지금 이 반대 논리를 펴면서 결국은 탈당 또는 분당의 그 절차로 지금 접어든 것 아닌가 예.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도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위원장들이 또 어찌 보면 이 한쪽에서는 의총을 열고 있는데 밖에서는 또 이게 손 대표를 응원하는 지지하는 또 모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캐스팅 보트라는 게 뭡니까? 바른미래당이 똘똘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공수처법이든 선거법이든 자기 어떤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렵사리 정치와 검찰 개혁의 어떤 단초를 깨울 수 있는 첫 시도는 걸었지만 그 결과는 애석하게도 바른미래당의 지금 사실은 좀 뭐랄까 좀 분당이라고 하는 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지금 가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다. 예.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계가 예.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 의원들이 안철수 의원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약간 분열이 지금 양상이 예. 벌어지면서 오늘 안철수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태규 의원이 네. 사실은 패스트트랙 반대표에 던졌거든요. 어허. 그런 걸 본다면 이후 이게 앞으로도 이게 다시 봉합되거나 예. 이렇게 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으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분당 트랙을 탄 것 같다.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해 주셨는데 정기남 교수께서 바른미래당 좀 사정을 잘 아시니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분당 트랙 바뀔 가능성 별로 없다고 저는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리더십으로 지금 현재 열차를 분당행 열차를 예. 막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 왜 그러냐면 기존의 원외위원장들 중에서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여러 그룹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이탈해 갔거든요. 예. 호남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대표와 함께 오히려 제3지대 쪽에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세력과 거기서 안철수 대표가 어떤 위치를 점해야 될지 예. 굉장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정국 변호사가 전망하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의 주장하고 향후 행보부터 보면요. 예.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 이분의 주장은 뭐냐면 바른미래당의 당은 54조를 봐라. 당은 이제 54조를 보면 당론은 3분의 2로 정하게 돼 있다. 이게 주장이에요. 예.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원래는 이제 그 원내대표가 사보임권이 있잖아요. 예. 즉 찬성하는 위원을 이게 반대하는 위원을 교체하고 찬성하는 위원을 이게 바꿔가는 이게 사보임이거든요. 이게 당론이 3분의 2가 됐을 때는 사보임에서 이게 원내대표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당론으로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교체를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수처를 만드는 게 사개특위잖아요. 예. 사개특위 위원 중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있죠. 이분들에게 패스트트랙 반대하는 분이잖아. 이분들에게 그대로 두라 이거지. 그럼 이게 오신환, 권은희가 자율투표에 맡기라. 그럼 이게 어차피 공수처법은 5분의 3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이에요. 저는 이제 당은 54조가 당론이 3분의 2가 됐을 때는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위원을 교체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12대 11 아닙니까? 이현조 의원에게 그 징계 빼고 나면 12대 10이에요. 따라서 이게 유승민 의원의 주장에 저는 상당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향후 향보는요. 이현조 의원은 탈당했잖아 오늘요. 예. 이현조 의원은 이제 그 홀로 단기 필마로 신보수의 길을 당분간 가다가 예. 나중에 총선 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걸로 보여. 예. 이현조 의원은. 그러기에 유승민 의원은 혼자 움직이기 어려워요. 예. 따라서 이 향후 행보는 탈당보다는 당분하게 당내에서 투쟁을 좀 하면서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 김현석 교수. 네, 뭐 좀 헤어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신조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말 중에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물어봤고.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고. 예. 바른미래당이 약간 그런 처지였는데 어찌됐든 지금 MBN의 뉴스와이드에서 탑으로 다루고 있는 거 보면 관심은 좀 받으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떤 분이시냐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이제 시행령을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제 야당이 주장했을 때 그걸 찬성했어요. 원내대표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굉장히 이제 맞득잖아했죠.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안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처럼 어떤 국민의 마음, 어찌됐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던 그러니까 국민을 참 공감했던 분이셨는데 전 이번에는 두 가지가 좀 아쉬웠어요. 하나는 일단 과정에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기남 교수님 말씀처럼 패스트트랙이 무슨 뭐 구테타, 야당이 얘기하는 구테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법 안에 있는 정당한 절차예요. 하도 싸우니까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하도 싸우니까 이거라도 해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야죠.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은 뭡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딱 무슨 타밍이 되니까 뭐 지금 본인이 무슨 엄청난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상황은 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메시지들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에 대한 공감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결국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을 바꿨고 지자체를 바꿨고 어떤 이 적폐 세력들을 바꿨는데 이제 국회를 바꿔야 된다.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국민들의 이제 뜻인 거예요. 지금 패스트트랙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상당히 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국회를 교체해야 된다. 국회가 바뀌어야 된다. 선수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 의원께서는 좀 약간 잘못 짚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유승민이 아니라 이제 무승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재훈 교수. 예,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아까 지금 그 사개 특위와 관련해서 예. 사개 특위가 아마 공수처법을 좀 다루는 그인데 거기 지금 이 바른미래당의 그 의원으로서 지금 오신환 의원과 건은 의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이 궁금해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예. 일단 오늘 바른미래당이 지금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당의 입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적 당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의원 두 사람의 그러니까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김관영 의원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임에 대한 신인이 정치적 신임만 믿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게 되면 이 지금 공수처 문제는 패스트트랙이 안 됩니다. 네. 또 반대로 지금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지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한 패스트트랙 부분은 지금 김성식 의원하고 또 다른 또 한 분 계신데 이 두 분은 다 지금 찬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여당이 꿈꿨던 지금 그 사실은 여당이 지금 선거 패스트트랙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선거제보다는 공수처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데 원래 여당이 원했던 이 공수처제도는 안 되고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그런 아주 미묘한 사항도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아까 정태근 의원 말씀하신 것도 그런 부분인 거죠. 근데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민주당은 별로 선거법 개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덕담이라고 하지만 불쑥불쑥 이해찬 대표가 무슨 240석, 260석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연동형에 끌고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태워도 내년 선거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걸 민주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데 지금 공수처법안은 아까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도 원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부위원이 3명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어떻든 이번 합의 과정 속에서 바꿔낸 거예요, 바른미래당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속내가 뭔가 궁금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알 듯 말 듯한데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한번 그 부분도 다뤄보기로 하죠. 절차 부분만 제가 조금만 바로잡아 줄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330일은 그냥 절대 330일이 마지막 기간이거든요.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90일, 그다음에 이제 의장이 60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보면 법사위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90일을 다 쓸 수 있는 자유한국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고 나머지 180일과 나머지 그 60일은 결국 민주당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의장도 하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실제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는데 민주당이 거기서 미적거릴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극력 저지하면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이어도 의사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거고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선거제도를 고친 사례는 없다고 해가지고 극렬히 저지하면 절대 330일 이전에 통과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얼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선진화법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예를 계신 들면 거예요. 국회 본회의까지 갈 때는 180일, 90일에서 그러면 260일인가요? 그 정도예요. 그럼 본회의가 60일 있는데 본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은 이렇게 통과시키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잖아요. 절대 시간, 그러니까 제가 절대 설명을 시간 드리자. 180, 90일은 절대 시간 선진화법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소위 야당에서 극렬하게 저지를 하게 되면 의사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국회에서 했던 방식이 뭐냐면 정부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제도를 활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야당이 계속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그 기간을 다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180에서 90일, 그러니까 김현성 교수 270일인 거예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제 이 패스트 트랙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할게요. 짧게 해주시죠. 선거법은 예. 되지도 않고 얘기했잖아요. 예. 뭐 패스트트랙이든 뭐든 되지가 않은 거예요. 1987년 개헌 이후에 선거를 치는 룰을 합의 없이 처리된 적도 없고 안 되지만 자칫하다가는 멋쩍던 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선거법은 안 되고 공수처법만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뉴스와이드 패스트트랙 특집으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민평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처리를 위해서 그 합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야 생존을 하니까. 그 간판 가지고 어떻게 다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고영주 그런데 그게 교수님의 어려워요. 경험이나 또 우리 정태근 전 의원님의 경험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딜보다도 이번 이케 패스트트랙을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일단은 이게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는 겁니다. 트랙에 올랐다는 겁니다. 아직 통과된 게 아니죠. 앞으로 첩첩산중이죠. 그러나 일단은 이 트랙에 올라탔다는 것에 의미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와중에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그 의미 잠깐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부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합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을 빌미로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한국당이 입당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입당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의원님 안 하신다면 그러면 입당이 가능하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널들 의견 들어볼까요? 정태근 의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신보수를 자체하고 신보수를 재건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에 본인이 과연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좀 꼭 성찰하셨으면 좋겠고요. 본인이 계속 이제 불필요하게 찌질하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별로 정치인으로서 해서 도움이 안 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있었으면은 당론으로 추인도 안 됐을 거예요. 과반이 안 됐으니까 12대 12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이미 저 탈당을 했는데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지역구를 주고 안 주고는 자유한국당 마음이에요. 본인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엄청 떨어뜨리게 됐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왕이면 지금 오늘 11명 반대한 사람들을 다 몽창 데리고 와가지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할까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정치를 많이 아시고 그리고 이제 보수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스스로가 정말 보수 정치 이전에 정말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정치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셨으면, 특히 지금 탈당하셔서 홀로 계실 테니까 당분간 광야에 계신다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많은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남 교수.
이현주 의원이 그 보수 정치의 뭐 아이콘이 되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현주 의원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계기를 기다렸죠,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한국당에 이렇게 입당하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아마 싫어할 거예요. 왜?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분간은 자기 정치에 주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꽃가마가 떠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현주 의원은 반성해야 될 것이 좀 전에 정태근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자, 민주통합당의 전략공천으로 정치 시작하신 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또 이동합니다. 또 바른미래당에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뭐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또 한국당으로 움직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정치인의 어떤 성찰의 시간이 오히려 더 필요한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이게 저 진로는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기자회견 제가 전문을 다 읽어보니까 주장 요지는 뭐냐? 이현주에는 이제 그 선거법 있죠. 선거법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연동형 비례제로 바뀌어버리면 야당은 4분 5열 따라서 이게 대통령 권한을 견제를 못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공수처법은 한마디로 이게 반대파를 숙청하는 법이 아니냐. 예를 들어 이 검찰이 중립성이 없어 하는데 그럼 이게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따라서 이게 옥상옥에 불과하다. 이런 이제 주장이 오늘 핵심이고요. 그래서 진로는 이게 한국당과 강력하게 연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고 종국적으로 이게 한국당에 입당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전망까지 해봤습니다.